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을 견디면서 도심 공원의 가치, 또 바람길의 소중함은 더욱더 크게 느낍니다. 대구에는 공원 터로 지정해놓고도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곳이 39곳이나 있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에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이 공원 터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이 모든 곳을 공원으로 다 조성하려면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당시 시민들은 대구의 허파 같은 공원은 지켜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대구시는 도심 외곽을 제외한 22개 공원을 지키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지방채를 5,200억 정도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2개 공원 가운데 2곳은 일찌감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구시 예산이 아니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구수산공원은 토지 보상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장 먼저 공원 조성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 대구의 장기 미집행공원 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도 무더위 지속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서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는데요. 이동 속도도 매우 느려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요.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 및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열립니다. 영양군이 3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K 매운맛 맵단 영양고추를 슬로건으로 도농상생의 농특산물 한마당으로 펼쳐지는데요.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추라는 농산물 단일 테마로 서울에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 마케팅 행사로 출발했고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60여 곳의 농가와 영양고추 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도 함께 참여해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장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 동산 등 다채로운 테마로 꾸며지고요. 한글로 기록한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과 문화관광 홍보 전시관도 마련돼서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영덕과 울진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는 완화돼서 포항과 경주, 영덕에만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 30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100년 만에 꽃을 피운다는 가시연꽃이 어제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저수지에서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가시연꽃은 경남 우포늪 등 오래된 연못에서 발견되고 있고 포항에서도 남구 장흥동 유수지 등에서 한두 송이의 가시연꽃이 발견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30곳 이상에서 꽃을 피운 군락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시연꽃은 수련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연못과 저수지 등에 살고 7월에서 9월 사이 자주새 꽃을 피우지만 꽃이 핀 모습을 보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포항에서 발견된 가시연꽃은 300m에 달하는 저수지 옆길을 걸으면 곳곳에서 꽃을 피운 모습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가시연꽃의 잎은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으로도 불리고 꽃말은 행운인데요. 100년에 한 번 피는 행운의 꽃 가시연꽃 보시면서 오늘도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6도, 습도는 8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비교적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이 제1기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은 그동안 인구 비율이 높은 노인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번 청년정책참여단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열린 발대식에서 12명의 단원들은 청년의 꿈을 담아 접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기 울릉군 청년정책 참여 단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 청년간의 소통 및 의견 수렴, 청년 문제 발굴과 개선 방안 모색 등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반기별 정기회의와 연말 성과 보고회를 통해 각 단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의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제1기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이 지역 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기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우영우입니다. 우영우. 네. 아, 요즘 뭐 우투더 영투더 네. 난리가 났던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주인공이 앓고 네. 있다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룬 드라마가 관심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자폐 장애 가정이 처한 현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네. 대구에도 1,400명의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자폐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취업의 벽이 높고 맞습니다.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그죠? 네.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까? 네,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468명인데요. 전체 장애인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개인마다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네, 하는군요. 그렇죠. 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틀어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이런 그 소재로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고지능 자폐라고 하는 뭐 아스퍼거라든가 네. 뭐 서번트 증후군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폐가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이 사회 적응이 힘들다고 임을 모았습니다. 네. 대화가 가능한 경도 자폐성 장애의 경우 학교와 직장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비율이 대단히 낮고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전국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만 명 중에 일하는 발달장애인은 임금과 비임금을 모두 포함해도 29.3%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중도 자폐성 장애인은 일상생활 폭이 더욱 좁고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발달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최중도 자폐성 장애인은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네. 이렇게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은 제과점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 빨리 돌아가는 시스템에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적응하기가 거죠, 적응을.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격려를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빨리 해야 한다는 독촉과 체근이 잦았고요. 결국 커져버린 부담이 퇴사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줄 수가 없는 어떤 네. 그죠? 예. 이분은 장애가 좀 심하지 않아서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던 건데요. 한 500군데 기업에 지원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발달 장애인 절반 이상이 일자리 자체가 없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사실은 큰 틀을 만들어야 하고 그죠? 네. 여러 가지로 뭐
그 자리라든가 비용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거기에 우리 사회적인 우리의 마음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자폐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죽어야 끝나는 일이다 이런 절망감이 굉장히 큰데요. 네. 이 보호와 돌봄이 온전히 부모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자폐 아들 성장기 책을 펴낸 최용숙 씨도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이 자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32살 아들을 키우는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를 지난달 출간했는데요. 제목이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은 학창 시절 직구준 친구들의 괴롭힘을 발견했고요. 자폐는 처음이라서 거절하겠다는 담임 교사가 일반 학교 얘기하신 거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보면요, 우영우처럼 뛰어난 자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평범한 자폐 친구들이 많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분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중이니 그 모습 그대로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자폐에 대한 사회인식은 점차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래전 영화 레인맨도 생각나고 마라톤 조승우 씨 나온 것도 생각나고 얼마 전에 나온 또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런 영화도 생각납니다만 그 모습 그대로 봐달라라는 당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수돗물 독성 물질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시사 초점에서 이 대구 정수장 마이크로시스템 검출 문제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환경부가 낙동강을 수온으로 삼는 대구 경남 부산 수돗물을 검사했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환경단체가 사용한 분석법을 포함해서 여러 방법을 조사했는데요. 환경단체가 조사했을 때보다 녹조가 심했을 때 분석했음에도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부경대 교수님 연결을 했는데 그 민간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환경부는 분석을 언제 한 겁니까? 네, 지난 2일 그 대구, 부산, 경남 지역 정수장 5곳의 수돗물을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분석은 환경단체와 분석과 시기가 달라서 동일한 수돗물을 가지고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경대가 분석한 방법과 환경부의 분석법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또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출 방법이 달라서 식약처에서 시험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과 그 관에서 하는 게 왜 다를까? 환경단체가 조사했을 때 나왔는데 녹조가 더 심할 때 환경부가 분석했는데 안 나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시민들은 혼란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네, 환경단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요, 정부가 기존 조사 방법의 신뢰성을 강조할 뿐 정작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일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계획을 좀 촘촘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겨울부터 지금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막 이러면서 올해가 가장 녹조가 심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개방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올해 낙동강 유역 조류 경보가 최근 5년 평균보다 2주나 이르게 내려졌는데요. 녹조의 원인 물질인 남조류 양도 예년의 5.5배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정수 과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99.9% 제거된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또 녹조를 방지하려면 화천의 유속을 높여야 하는데요. 흘러야 되니까. 그죠? 지금 낙동강이 워낙 가뭄이라 물도 좀 많이 없다는 얘기네요. 유속을 빨리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낙동강 수계의 다목적댐 저수량이 현재 12억 톤인데요. 예년보다 4억 톤 가량 적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작년만큼만이라도 개방하고 있는데 현재 저수량이 적어서 보를 더 개방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지금보다 수위가 낮아지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용수, 농업용수 얘기는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지역민에게 영향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참 걱정입니다. 그죠? 다음 키워드는요. 어린이 코로나19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확진이 많이 되나 봐요. 어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19로 사망한 10세 미만이
누적 27명입니다. 그중 4명이 7월에 네, 사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영유아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아직 지켜볼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나 고위험군 관리가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뭐 치료제 처방 이런 건 어때요? 네,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요. 아직 처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처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정부는 의료진도 약 처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 또 환자가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다니는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기존 병원에 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당황스럽고 환자 본인도 본인이 어떤 약을 쓰는지 자세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고위험군이 다니던 그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벌써 3년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방용 그 항체 치료제 투약 그건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이름 이부실드인데요. 이부실드. 체내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네. 방식입니다. 이 면역 저하자가 우선 대상인데요.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이부실드를 요구하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투약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마련돼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방화 참사 2개월입니다. 아 여기 범어동 네. 변호사 사무실 화재 방어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네. 벌써 2개월이 두 달이나 흘렀는데요. 됐네요. 네, 네. 지난 2개월 사이 피해자 장례가 끝났고요. 건물주 등 관계자 수사도 진행이 됐지만 이 종사자들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보안이 급격히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한 법무법인 사무실은 입구부터 지문 인식기가 갖춰진 보안 시스템이 설치됐고요. 초인종을 누른 뒤 직원이 문을 열어줘야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방화 사건 영향으로 1층에 경비원이 상주하는 건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물건을 휴대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내부를 확인한 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다들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에 처음 보는 외부인이 사무실로 들어올 때면 놀라죠, 뭐. 아직도 가슴이 절렁인다고 합니다. 네. 로펌들도 직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갖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유사시에 대비한 예행 연습이나 소화기 점검 등이 가장 기본적인 맞습니다. 사례고요. 네.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 확충은 물론 직원들을 위한 방독면을 네.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대구 변호사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본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가 이 만 5세 입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금 한발 물러서고 장관이 사퇴까지 하게 됐는데 교육에 대한 이런 뜨거운 관심은 정책 수립부터 또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대구 유아교육전이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해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대구 유아교육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회째를 맡고 네. 있는데요. 만 1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전시로 한글이나 어학, 수학, 예체능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교구나 왕구, 가구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전시를 주최한 유아림의 한나리 대리에게 유아교육의 트렌드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코딩 로봇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인 버튼 코딩으로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먼저 코끼리를 보러 가자. 이렇게 로봇이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는 느낌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코끼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기 봐, 토끼야. 지금 토끼야. 그럼 또 토끼를 보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했던 활동은 삭제해주고 지금 후에는 됐지. 서로 상호작용하듯이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좀 인기 많은 책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질러주는 네네, 이렇게 돼지 소리가 바로 나네요. 네, 그리고 페이지마다 또 소리가 다 달라요. 아, 그럼 이게 동물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그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네네네. 동시에 이제 소리도.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다 달라요. 뭐 옛날에는 아무래도 학습지라든가 학원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매체가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이제 교육이나 완구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편이기도 하고요. 특히 캐릭터를 활용해서 태블릿용 교육 소프트웨어가 비대면으로 진행도 가능하고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허물면서 좀 친근하고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요즘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나 뭐 이런 캐릭터 이런 걸 이용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가니까 그런 거 좀 펭수 뭐 이런 거 뽀로로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인기 있는 캐릭터는 물론이고요. 또 교육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비교도 할 수 있게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유아도서 업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이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김혜경 장학사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김보성이라고요. 3세 이하 아이들한테는 사운드북 종류의 책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책들 같은 경우 애들이 또 만지고 찍고 그러다 뭐 이제 또 입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 듣는 책들이 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이 덜 하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운드북을 좀 위주로 항상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저희 그 시교육청에서는 원래 별별별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각 유치원마다 유치원의 특성에 맞게 각 유치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발달에 맞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3세에서 5세 연령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유치원을 적극 추천을 드려서 유치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올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유치원에 지원을 해서 양질의 급간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리과정비 또한 지원 확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낮추려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가면 일단 뭐 상담 이런 것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유리 씨가 얘기 많이 듣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이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의 읽기 독립시기에 관한 겁니다. 읽기 독립시기? 네, 맞습니다. 좀 어릴 때는 책을 잘 읽더라도 이 부모가 오히려 책을 읽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소리내어 읽는 연습은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방문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니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에 대한 소개도 많고요. 아이들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북 최고에서 왔고요. 황미덕입니다. 16개월 아기는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학습 개념은 아니고 놀이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뭐 만들기나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발달 과정?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보혜라고 하고요. 5살, 3살 애들 데리고 왔는데 궁금해하던 뭐 패드 학습이라던가 여러 가지 책이나 수업 방식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패드 학습을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체험해봤고 아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 아예 등록을 하고 갈 예정이에요. 엄마 아빠 상담하는 동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구 살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애가 이제 4살인데 교육 콘텐츠나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뭐 많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뭐 둘러볼 것도 많고 교육이나 이런 거 많이 상담도 받고 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막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는데 태블릿이나 교육자를 연계해서 보는 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유아교육전을 아이 나이 맞춰서 이제 오니까 그 나이 때 맞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좀 부모 입장에서도 둘러볼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와볼 생각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도 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전시와 같은 행사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고 지역 곳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들 어떻게 될지 관심이 큽니다. 공원 조성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사업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북구의 구수산 공원이 가장 먼저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공원조성과 임병길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원조성과장 임병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 중에 하나 북구 구수산 공원 7곡 지역인데 언제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그 구수산 공원은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7곡 지역의 그 대표적인 근린공원입니다. 네. 1999년 5월 14일에 1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그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그 조성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습니다. 네. 그 지리적인 특징은 그 동쪽의 팔거천과 서쪽의 7곡 중앙대로 사이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쭉한 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주변은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대천 초등학교를 포함한 한 10개 정도의 그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네. 그 최근에 그 도시 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이 일대가 7곡 지역의 부도심으로 성장하여 팔거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구수산 공원도 이와 연계한 도심 속 힐링과 여가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받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일몰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우선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공원 일몰제는 그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고도 그 장기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그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 국토계획법이 2000년에 개정되면서 공원 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공원 일몰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네. 예, 이에 따라서 대구시는 이러한 그 효력 상실 위기에 있는 대구대공원이나 범어공원, 구수산공원 등 한 22개소의 512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원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몰제가 해제된 건 뭐 좋기는 좋은 거지만 이게 난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구수산 공원은 어떤 해법으로 이렇게 가장 먼저 공원 조성에 나서게 된 걸까요? 그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 장기 미집행 공원이 그 공원에서 실효되어 난개발에 그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지방의 그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는 그 제도를 그 국토교통부에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민간 조성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민간 사업자가 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전체 그 공원 면적 중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고 30% 미만에 대해서 공동주택 등 그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 구수산공원은 그 2018년 그 민간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제3자 그 제안 공모,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그리고 재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2020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 민간 개발 사업에 찬성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구수산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기존의 그 지형과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특히 그 구수산 공원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해 그 남북으로 단절된 부분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등 그 공원의 연속성을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독서의 숲, 다목적 잔디 광장, 놀이 숲속 놀이터, 팔거천과 칠곡지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이 설치되고 특히 그 북구청에서 병행하여 시행하는 그 구수산 다목적 스포츠 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구수산 도서관과 더불어 문화와 여가생활 그리고 도심 속의 힐링 장소로서 그 7곡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아마 시민들 분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요. 또한 그 공동주택도 그 비공원 시설의 법적 기준은 그 30%지만은 네. 그 구수산 공원의 경우에는 22%로 최소화하여 더 많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원 조성 공사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토지 취득은 금년 초에 완료를 하였고요. 그래서 네. 금년 5월부터 이제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24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구수산 공원처럼 이렇게 민간 특례 사업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수성구 삼덕동에 위치한 그 대구대공원도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원은 1993년 12월에 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대구대공원으로서 그 면적이 1,165만 제곱미터의 계획 부지를 총 사업비 1조 2,5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특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 자체 그 재원으로는 공원을 조성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어갖고 2017년 5월에 그 대구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영 개발로 시행하는 방침을 세워서 네. 2020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 내용으로는 공원 시설에는 동물원, 그다음에 편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은 3,000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대구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달성공원 이전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네, 이 사업은 2020년 6월에 시작을 하여서 현재 토지 보상 절차 중에 있으면서 금년 말까지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토지 취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보상과 병행하여서 지금 진행 중인 설계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나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곳에 이전할 수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은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서 2028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대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22곳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민간 특례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인 2개 공원을 제외하면 20개 공원은 이미 우리 17년도부터 대구시 재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 6,606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해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한 67% 정도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부터 순차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20개 도심 공원을 재단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몰제 해제되고 나서 장기 미집행 공원 난개발을 막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공원을 지킨다면 대구가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실까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대구시 장기 미집행 공원의 대기 오염 예방 측면만 보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연간 한 145원으로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할 경우에 향후 한 40년 후에 누적 가치는 한 5,7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생물 다양성, 산림 경관,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열섬 완화 등 다양한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고요. 네. 또 우리가 지켜낸 도심공원이 단순히 또 경제적인 수치로서만의 혜택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가장 큰 무형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꼭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공원조성과 임병길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지금은 또 금리 인상 속도,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 8월의 경제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죠.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 급등에 금리 인상, 거기 경기 침체도 예고돼 있고 뭐 경고도 들어오고 네. 현재 경기 상황이 밝지만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경기 주기가 이제 변동성도 지금 크지만 속도 또한 빠른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언급되는 경제 이슈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과 같은 수요 감소 쪽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서서히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이중고 현상이 네.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가 진짜 네.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물가 인상으로 온 거고 네. 이게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성장은 더 둔화된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빈부격차는 이제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가 다다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한국경제학회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 21명이 우리나라 또한 초기 진입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2명은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고 보고 있는 그렇군요. 답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은닥자의 이제 59%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단계가 온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요즘 그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학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산업 패러다임 변화라는 게 많이 오고 있지만 여기에 복합적으로 인구 변화나 또 어제 같은 그런 기후 변화, 그다음 통화량 증대 등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이런 갈등 상황까지 총체적인 이제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40년 동안에 우리가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저물어가는 건 아니냐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지난 6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과거 증시 데이터를 근거로 만약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 현재 S&P 지수 500은 추가 하락에 대한 의견으로 그 3,60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향후 이제 2년간의 경기 침체 이제 가능성은 35% 정도라고 예측을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35%라는 것은 아직 65%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노출된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다, 파악했을 때는 늘 과용할 만한 정책 수단을 우리가 동원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예측치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고요. 이러한 논란으로 금리 정책은 1년 이내 다른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지난주 채권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상황이 그동안 저성장, 저금리 공간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저성장, 고금리일 것이냐 아니면 중성장, 중금리일 것이냐. 만약에 물가가 이제 잡힌다면 금리나 성장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저성장 속에서도 일자리는 늘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분분하는데 네. 이런 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건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수치상 관찰되는 지금 현재 일자리 시장은 경기 침체 완전 동떨어진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고용과 침체가 따로 노는 이런 거는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2차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예외 없이 실업률이 증가했어요. 그랬겠죠. 지금 현재는 실업률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중간세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두고 고용이 풍부한 경기 후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용이 있는 침체 이것이 진짜 침체라는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흐름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근 금리 흐름은 어때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 흐름 좀 살펴보신다면요. 지난주 이제 보시면 미국 연방 준비제도는 최근 연이어 금리를 0.75%씩 네. 인상을 했고요. 네네.
지난달 그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죠. ECB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0.5% 인상을 했습니다. 네. 영국 또한 그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서 두 자릿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 27년 만에 0.5% 이렇게 네. 올리는 걸 단행했는데요. 그래서 7월 기준으로 주요국 금리 인상을 살펴본다면 미국이 말씀드렸듯이 0.75, 네. 유럽 중앙은행이 0.5%, 그리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1%를 올렸고요. 우리나라가 0.5% 인상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현재 미국의 이제 지금 현재 금리가 2.5니까 최종 금리를 우리가 예상을 2.75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면 올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이런 목표 금리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 시장 금리에 이제 반영되고 있고 현재 금리도 내리는 추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시기인 건 맞는데 네. 자, 이럴 때 투자는 오히려 이럴 때 뭐 투자해야 된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투자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글로벌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대차 대조표 강세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게 예상되는 기업을 추천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건 결국 지금 현재 시점은 성장주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성장주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이 강한 IT나 또한 유틸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이런 실적이 좋은 배당주 등을 비중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나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은 강력히 추천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잘하는 분들 보면 트렌드를 막 몇 네. 수는 앞서서 보고 그렇죠. 그런 예. 걸 잘 읽을 줄 알고 이렇다고 하십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크게 보고 있어요? 현재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인구는 줄고 자동화가 온다는 산업 트렌드가 네.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리테일 매장 보시면 무인 카페나 키오스크나 맞습니다. 스마트 오더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자동차 공장을 무인 자동화 공장을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미 최근 글로벌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AI나 스마트 팩토리, ICT 기술 같은 이런 등의 이제 주제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트렌드가 산업 전방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가장 크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동화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고령화되니까 네. 아무래도 고령화라는 거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의 추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조만 보셔도 새로운 변화의 추세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0년도에 5,18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네. 현재 올해 2022년도는 5,160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총 출생 인구 감소와 의학과 과학기술 발달 같은 거는 노령층 증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65세 인구 비중이 2020년도에 7.2%였던 것이 현재 이제 2021년도 2년 만에 17.5%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네. 이만큼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주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우리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게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는데요. 2010년도를 예측을 한다면 14.8명인 것이 현재는 거의 24.6명으로 갈수록 커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과 같은 사람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갔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계가 들어오고 막 자동화되고 이러면 그렇죠. 구조 조정이 많이 오겠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섹터에 많은 일자리가 이제 새로운 다른 일자리 네,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일정이 이제 더 빨라지는데요. 이러한 대전환기에는 지속적인 성장 섹터와 저물어가는 섹터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신구 산업의 충돌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 또한 이러한 성장 산업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이나 무인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방 등 새로운 영역의 직업군 또한 많이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동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대신 또 어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네. 앞으로의 투자도 그런 새로운 산업군에서 찾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바뀌는 곳에 새롭게 성장할 곳이고 프론티어 영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영역들이 당연히 성장기에 있고 많은 이제 그 투자 기회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함께했습니다.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유난히도 맑은 아침 예감이 좋아 너를 만나는 오늘 맘에 안 들던 거울 속 내 얼굴 유난히도 예뻐 보여 느낌이 좋아 두근거리는 오늘 라라라 너무나 기분 좋은 예감 속에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너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하네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제발 이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너무 예감 좋은 날 늘 지쳐 잠들던 나의 꿈속에 파란새가 나타났어 아름다웠어 느낌이 좋은 오늘 wow, baby 너무나 기분 좋은 예감 속에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너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하네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제발 이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너무 예감 좋은 날 yeah. 너무나 기분 좋은 예감 속에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너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하네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제발 이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너무 예감 좋은 날 yeah, yeah, yeah. 알고 있었어 네, 데이브레이크의 예감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호국로 8거교 삼거리에서 구구터널 방향입니다. 54단 정문 못간 지점 3차로 쪽에 승용차 고장으로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구간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선대로 양방향 모두 대부분 구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날 수 있겠고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양방향 차량 이동은 꾸준하지만 막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당로 두리봉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방향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남천터널 지난 78.1km 지점 2차로 쪽에 공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천평교 교량 점검 작업으로 인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부근으로만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 반대 대구 방향으로도 성서 나들목 부근입니다. 속도 약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올해는 재수생과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거다라고 합니다. 어느 해든 입시가 쉬울 때는 없었는데요. 체력 관리 잘해야 하고 중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심리적인 거 잘 잡아야 되고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더운 날씨에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힘내라고 100일 응원 보냅니다. 8월 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